안녕하세요. 저는 살리마 라힘, 중앙아시아 사막국가 아자라 왕국에서 기술개발청 차관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국의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백도연이라는 한국 기술자 한 사람의 행동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진심이에요. 아자라는 이름만 들어도 먼 나라 같죠? 중동도 아니고 동아시아도 아닌 대륙 한가운데의 사막. 제 어릴 적 기억 속 아자라는 모래바람과 말라붙은 하늘, 그리고 끝없이 걷는 낙타의 행렬로 가득 찬 나라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전이 발견되면서 아자라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고, 도시에는 고층 빌딩이 올라갔으며 외국계 은행과 호텔이 줄줄이 문을 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눈부신 번영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낙타와 트럭에 의지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에 놓인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수도 알루르에서 북부자이르 항구까지 무려 1200km. 트럭으로 2박 3일, 버스는 길이 막히면 4일도 걸리는 거리.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도로는 대부분 비포장에 가까웠고 여름이면 타이어가 녹아버리기 일쑤였어요. 국가의 심장이 벌개져 뛰고 있는데 정작 그 심장에서 손끝까지 피를 전달할 혈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개발청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전국 고속철도망 건설 계획을 꺼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동수단 확보를 넘어 국가의 자립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기름 나와서 돈 좀 벌었다고 철도를 깔자고. 공상 가냐? 프랑스나 일본처럼 검증된 기술을 그냥 사오면 그만이지. 무슨 자립 타령이야? 그 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 정말로 믿고 싶었어요. 우리 아자라 사람들도 수입기술 소비자가 아니라 기술 창조자가 될 수 있다고. 그 믿음 하나로 저는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했고 내각회의를 설득하고 해외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에서 열차 기업들의 대표단이 줄줄이 저희 나라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프랑스의 초고속 열차 업체도 있었고 일본의 유명 철도 기업도 있었어요. 각 나라 기술자들은 하나같이 다들 입이 떡 벌어지는 속도와 최첨단 기술을 자랑했죠. 우리는 시속 42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열차는 중동 왕가에도 납품된 최고급 모델입니다. 우리의 AI 자율운행 시스템은 전 세계 최초입니다. 처음엔 저도 솔직히 흥분했어요. 이 정도면 아자라도 세계 수준 인프라로 진입하겠구나라는 기대감에요. 하지만 곧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차를 누가 고치죠? 부품이 고장나면 누가 손질하나요? 정비 매뉴얼은 현지어로 제공되나요? 우리 기술자들이 이걸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선로를 팔러왔지 기술의 자립을 공유하러 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 백도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없었고 홍보 자료도 단출했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그를 지원서 잘못 보낸 중소기업 엔지니어로 착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딱 하나, 자신이 직접 사막에서 시범 운행한 열차 실험 영상을 제게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거센 모래바람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리는 고속열차, 5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기계가 과열되지 않도록 설계된 냉각 시스템, 현지 기술자들이 열차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교육 영상까지.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자라의 기술자들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건 열차가 아니라 기술 독립의 플랫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도 그 사막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빠르지는 않지만 지속 가능하고 현지화된 철도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아자라의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수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구조. 이건 수입이 아니라 성장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이렇게 썼어요. 이 철도는 수단이 아니라 선언이다. 우리 아자라는 더 이상 모래 위에 지어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가능성을 깔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다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TV에서 방탄소년단이나 한국 드라마 몇 편을 본 게 전부였죠. 산이 많고 인터넷이 빠르고 어딘가 조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백도연 씨가 제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간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표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끝나고 나서 제 손에는 가장 두꺼운 기술 문서와 한글로 정리된 매뉴얼, 그리고 사막기후 대응 전략이라는 보고서까지 남아 있었어요. 제가 그것들을 꼼꼼히 읽기 시작한 건
단순한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뒤 저는 비밀리에 한국철도공사와 해당 기업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백도연 씨는 이미 한국으로 복귀한 상태였고 저는 그가 일하는 연구소를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자동화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도 순식간에 끝났으며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어진 공항철도는 기가 막힐 정도로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게다가 지하철역 안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안내 표지와 방송 시스템, 에스컬레이터 옆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까지.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이 아니라 배려의 기술이구나. 그 후 백도연 씨가 일하는 경기도 한 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어요. 조용한 그 남자는 여전히 그날처럼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연구소 곳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엔 놀라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실험용 열차 모형이 각기 다른 기후 조건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었고 모래먼지, 고온, 습기, 충격, 진동을 정밀하게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기계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쪽 벽면에 붙어있던 문장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술은 빠름이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이에게 가닿는 것입니다. 그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한국의 열차는 초고속이 아니라 중속 설계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왜 방진 설계와 냉각 시스템을 우선순위로 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은 현지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에 그렇게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이는지를요. 우리는 고객이 우리 기술을 자랑스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기술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저릿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은 지금껏 어떤 해외 기업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철도를 수출하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함께 성장하려는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걸 제 나라에 돌아와 어떻게 설득하느냐였어요. 보수 정치인들, 특히 카림 하산 의원 같은 인물은 프랑스나 일본 기술이 이미 검증되었다며 한국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낮잖아. 그게 무슨 고속철이야?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현지화에 집착하는 거야. 그들의 논리에는 경제성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해외 언론들도 아자라, 고속철 경쟁에서 중국 대신 한국과 협력, 예산 낭비 우려 같은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죠. 심지어 기술개발청 내부에서도 저를 몰래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살림하는 이상주의자야. 자립도 좋지만 현실을 보라고 해. 그때마다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이상적인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사막 실험 영상 속 열차의 모습이었어요. 거센 바람을 뚫고 안정적으로 달리던 그 열차. 마치 지금 제 마음처럼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최종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 철도는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누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닌 동반자로 봐준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자라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고속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계약이 체결되고 열차가 처음 아자라 사막에 도착했을 때 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황갈색 모래 위로 달려오는 은빛 열차의 모습은 마치 꿈 같았죠. 그 열차가 지닌 의미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처음으로 스스로의 손으로 움직이는 미래였어요.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문제도 시스템의 결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 바로 그것이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들어냈죠. 한국과의 협력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백도연 씨와 한국철도 연구소팀은 각종 부품과 시스템을 모듈화해 현지 엔지니어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정비 매뉴얼과 교육 과정을 정비해 주었고, 저희 기술개발청은 전국에서 선발된 유망 청년 기술자들을 서울로 파견하여 집중 연수를 받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았던 이는 저희 청에서 유일하게 여성으로 뽑힌 마리아 아르쉐드였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20대 중반 지방기술학교 출신이었지만 어떤 정비 도면도 한 번 보면 외우고 새벽까지 남아있던 유일한 연수생이기도 했죠. 그녀는 백도연 씨와 함께 열차의 중앙 제어 인터페이스를 직접 다시 설계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한글은 물론이고 아자라어,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까지 총 4개 언어로 표기된 UI 디자인. 그건 세계 어디에도 없던 진짜 다문화 철도 시스템의 탄생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노력 속에서도 작고 조용한 사건 하나가 모든 걸 흔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열차 시운전 실험을 마친 날, 한국 측에서 고마움의 표시로 저희 아자라 팀을 전통적인 한식당에 초대했습니다. 한옥으로 꾸며진 고풍스러운 공간, 조심스러운 한국 기술자들,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생선의 정성 가득한 한상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는 걸 보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저기, 이 음식들 저희가 먹어도 되는 건가요? 혹시 돼지고기나 알코올, 다른 게 들어가진 않았나요? 그 질문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 팀도 당황했고 누군가가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냥 드셔도 될 거예요. 라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리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녀는 길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차관님, 전 기술은 좋았지만 우린 여전히 외국인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않아요. 그들이 보는 우리는 그냥 프로젝트 숫자일 뿐이에요. 그 말에 저도 흔들렸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나 제 꿈이 너무 순진한 것이었나 잠깐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때 백도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제 책임입니다. 사전에 물어보지 않은 저희의 무례였습니다. 마리아 씨가 느꼈던 불편함,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는 기술은 함께 나눴지만 문화는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후 한국팀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식사는 할랄 인증을 받은 식자재로 구성됐고 식당 입구에는 기도 시간과 방향 그리고 식자재 정보가 정리된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백도연 씨가 직접 마리아에게 찾아가 당신의 문화, 신념 그리고 자존심을 존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엔지니어이기 전에 협력자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죠. 선생님, 저 아직 열차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몇 가지 제안이 있어요. 함께 해도 될까요? 그날 이후 한국과 아자라 양국의 기술자들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은 아자라어 인사말을 외우고 아자라 기술자들은 김치의 재료를 하나하나 이해하려 했어요. 기술은 서로를 향한 언어가 되었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배려가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최종 시운전 날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지금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했구나. 그 작은 오해는 우리 모두의 진심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날 아침 알루르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뿌연 모래와 열기 속에서 살아온 저는 그런 맑은 하늘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막 위에 깔린 철로는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였고 전날 밤 마무리된 열차 외관의 광택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고요한 아자라 도심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은 역사에 남을 날이야. 우리 아자라 왕국 역사상 최초의 고속철 희망 1호의 공식 개통식 날. 백도연 씨가 이 프로젝트의 최종 성과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온 것도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요란한 말 한마디 없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한 보고서 안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선로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의 나라가 그 위를 어떻게 달릴지 선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어요. 그는 끝까지 기술자로서 말했고 그 말엔 그 어떤 외교적 수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그 한 줄 속에 담긴 수천 번의 회의, 수만 장의 설계도면 수십 명의 청년들과 함께한 밤샘 교육의 무게를요. 제가 알루르역으로 도착했을 땐 이미 수천 명의 시민들이 역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국기를 흔들었고 여성들은 전통 무늬가 새겨진 머리수건을 쓰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교통방송국 드론이 상공을 날며 첫 열차의 주행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붉은 철도용 카펫 위에 서 있는 우리 아자라 기술연수단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선 마리아 아르셰드는 그 어떤 정치인보다 어떤 CEO보다 당당한 자세로 열차의 메인 제어부 시운전 패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몇 번이나 프로그래밍을 다시 했고 한국어로 된 설명서를 아자라어로 번역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마리아, 준비됐어? 제가 작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제가 이 열차를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도 함께 움직이겠죠. 열차가 천천히 플랫폼에 들어올 때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얀 외관 위에 검은 문양이 새겨진 한국-아자라 공동개발 열차. 열차 앞면에는 희망 1호라는 이름과 함께 아자라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걷는 자만이 길을 만든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속에서 저는 조용히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열차는 단순히 도시와 도시를 잇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배웠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열차에는 아자라 청년들의 지식이 담겨 있고 한국 기술자들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로 위에 가능성을 깔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한국 대표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속엔 백도연 씨도 있었어요. 그는 늘 그렇듯 군더더기 없는 회색 재킷을 입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속도나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것. 열차가 첫 시운전을 시작하고 마리아가 제어 패널을 눌러 가동을 시작했을 때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기립했고 그 철로 위에서 울려 퍼지는 처음 울리는 전동음은 마치 오래된 침묵을 깨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기술개발청 내부의 반대, 언론의 조롱, 보수 정치인들의 비난.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저는 그 열차를 보며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제 모두에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 이후 아자라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술학교에는 한-아자라 철도 기술 과정이 생겼고 한국에서 파견된 교수진과 현지 강사진이 함께 만든 교육 커리큘럼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첫 여성 철도 제어 시스템 교수가 되었고 그녀의 수업 첫 시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기술은 속도보다 연결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백도연 씨는 이 프로젝트 이후 아자라 명예기술훈장을 수상했고 그는 조용히 수상대에서 단 한마디만 남겼다고 합니다. 함께 만든 미래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제 모두의 것이죠. 이 사연을 읽고 계신 한국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의 기술, 당신들의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의 겸손은 저희 아자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꼭 그 열차를 타고 싶어요. 한국에서 출발해 알루르에 도착하는 열차. 그건 더 이상 꿈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증명했으니까요. 기술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마음과 신뢰를 연결한 이 여정. 한국과 아자라가 함께 만들어낸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도 세상을 바꾸는 한국의 이야기, 감동적으로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놀라운 한국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